네,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까지는 독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독상이라고 하면은 곡직인수격, 그 다음에 염상격, 그 다음에 가세격, 그 다음에 종역격, 그 다음에 윤학격, 이렇게 5가지를 독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었고, 그 독상은 화행해야 된다. 여기서 화는 뭐냐 그러면은 화할 화자였는데, 그 식신상관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독상이 그 식신상관을 생화하는 그런 기능이 이루어져서 좋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상을 공부를 합니다. 그 전상이라고 하면은 이 전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온전하다, 다 갖추어졌다. 독이 아니라 전이다. 그러면은 금목수화토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상을 이루었다. 그 상을 이룬 건 뭐냐 그러면은 일주가 화일 때, 아니 일주가 목일 때로 보죠. 일주가 목일 때는 그 방을 이루는데 임묘진, 지지의 임묘진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해묘미를 이루고, 그 월지가 인이나 묘일 경우에 상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독상에 비해서 아신, 그 일간의 기운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 독상에 비해서는 일간의 기운이 훨씬 더 약하죠. 그래서 물론 식상운이 와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주로 그 재지를 반깁니다. 재지로 가는 것을. 이때는 그 재신이 왕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설하고 선생의 해석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 희신, 용신이 모두 갖추어진 것을 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접천수에는 그 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일주가 일주, 희신, 용신이 모두 갖추어진 그런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그 설하고 선생의 그 의견을 쫓아서 설명을 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하고 선생의
그 논리대로 설명을 하자면은 그 전상에는 상관생제격이 있고 그 다음에 관인상생격이 있고 그 다음에 재관변경격이 있다. 여기에도 격을 넣으면 좋겠죠. 근데 상관생제일 때는 일주가 왕상이면은, 그러니까 일주가 갑일 때 왕상이다 그러면은 월지가 해자이거나 아니면은 해자이면은 상이 되죠. 왕은 임묘이면은 왕이 됩니다. 이러했을 때는 재운이 가장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한번 보자고요. 나누어서 보면은 만약에 비겁이 많으면은 무슨 얘기가 됩니까? 왕상하여도 비겁이 많으면은 재성이 피겁된다, 겁탈된다 그랬습니다. 겁탈당하니 관운이어야 좋다. 또 상관운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수가 해자이거나 임묘이고 비겁이 많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지가 일간이 가불일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겁이 많다 하면은 적어도 임묘 혹은 갑을이 3개 이상은 돼야지만이 비겁이 많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재성이 겁탈되니, 재성이 겁탈된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토가 되겠죠. 그래서 무기 아니면 진술충미 이런 게 하나 정도 아니면 둘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비겁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비겁에 의해서 재성이 겁탈된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비겁이 쟁체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관운이어야 좋고, 관운이 오면 비겁을 극거하죠. 그러니까 비겁의 세력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좋다. 근데 상관운은 더 좋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관운이 오면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비겁과 관운 간에. 근데 상관운이 오면은 싸움이 안 일어나죠. 비겁은 상관을 생하고 상관은 재성을 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상관이 가볍고 인수가 있으면은 재는 좋으나 관은 좋지 않다. 자, 상관이 가볍다. 그러면 상관이 가볍다는 것은 적어도
진술충미는 아니다. 그렇죠? 진술충미는 아니고 그 다음에 상관이면은 그 진술충미가 아니고 진술충미는 재가 되고 상관은 병정 그 다음에 사오가 되죠. 상관이 가볍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관이 가볍고 상관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식신까지 같이 봐도 무관합니다. 식신 상관이 가볍다 그러면은 이 화는 그 세력이 약한데, 예? 화의 세력이 약한데 인수가 있으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상관이 가벼우면은 상관이 가벼우면은 경하다, 경중할 때 경하다, 가벼우면은 인수는 가벼운데 상관이 가벼운데 인수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수가 상관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 재운으로 가야 되는데 상관이 생재하는데 인수가 있으면은 재가 와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재극인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손상됨이 없죠. 그래서 내가 상관을 설기를 하니까 당연히 재가 좋겠죠. 근데 관이 오면은 관은 관생인을 하고 인수가 힘을 받아서 상관을 극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좋지, 관은 안 좋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자, 재성이 가벼운데 자, 비겁이 있으면은 관은 반기나 재는 반기지 않는다. 그 재성이 있는데 비겁이 있으면은 재성과 비겁은 서로 싸워서 비겁이 많게 되면은 군겁쟁재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관이 와서 이 비겁을 제어해 줘야지만이 재성이 온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을 반기는데 그러면은 재성이 가벼운데 재가 오면은 왜 반기지 않느냐? 역시 비겁이 많아가지고 재가 온다고 하더라도 비겁쟁재가 되기 때문에 이
사주에는 다툼이 있으면 일단 좋지 않은 걸로 봅니다. 특히 희신이나 용신에게 다툼이 있다고 그러면은 좋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이제 지금은 상관생제격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관인상생격이다. 관인상생이다 그러면은 일단 관이 인을 생하고 그러면은 신은 약하다고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관이 인을 생하고 인은 나를 생하고 해서 관인상생격에서 일주가 휴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월지가 화지나 금지 있다. 화나 금이다. 그러면은 일주가 휴수이면은 인수는 좋으나 비겁은 좋지 않다. 이런 경우에 자, 인수는 왜 좋습니까? 관이 인수를 생하고 인수는 나를 생해 가지고 생화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자, 비겁은 좋지 않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일주가 휴수한데 비겁이 오면은 일견에서 볼 때는 분명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론이냐 그러면은 억강부약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수가 아니라 비겁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관과 비겁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인 상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관살과 비겁이 서로 싸우게 되는 그 투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록 비겁이 신을 그러니까 일간을 생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겁은 생조가 아니라 방조죠. 방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좋은 경우가 아니다. 그 억강부약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세하게 살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관 변견격에서는 자, 재와 관이 같이 보인다. 그러면은 일주는 반드시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일주가 약하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일주가 왕상하다고 그랬습니다. 일주가 왕상하면은 지금은 갑을이 일주인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주가 왕상하다고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상이면은 해월이나 자월이고 그 다음에 왕이면은 인월이나 묘월일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그 재관이 변견한다. 그러면은 재성하고 관성이 같이 보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재는 반기나 관은 반기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일주가 왕상하게 되면은, 근데 재성이 오면은 내가 재를 다스리기 때문에 당연히 재가 와도 나는 손상이 되지 않죠. 응? 그 재가 오게 되면은 만약 왕한 경우에는 궁급 쟁제할 때 재가 튼튼해지니까 비겁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재가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상해서 일주가 상한 경우에는 재성이 와가지고 인수를 극제하기 때문에 비겁이 이 재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관성이 오게 되면은 그 비겁과 관살이 싸우게 되고, 그러고 관이 와서 살인상생 아니면 관인상생이 이루어져서 재성이 더욱 약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관을 반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다. 반드시 그렇게 사주를 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반드시 그 업강부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가 다 그 업강부약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 국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 국에서 국의 그 정세를 잘 살펴서 국의 의양을 잘 살펴서 그 희신과 기신을 정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희신과 기신이 잘못 그 희신과 기신을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그 운에 따라서 이 감명을 하는데, 사주를 보는데 그 사주가 그 적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 안에서 그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이 하나는 뭡니까? 재신이 왕해야 한다 하는 거, 이 하나에 집착하지 말고 국의 의양을 살펴서 그 희기를 봐야 된다. 희기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화보 선생이 볼 때도 이 전상 희행 재지 재신 요왕을 제가 설명한 그러한 내용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보니까 전상희행 재지, 이 전상이라는 그 설명이, 이 전상이라는 설명이 잘못된 것 같다 하고 뒤에다가 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전상은 비록 오행이 갖추어져 있어도 독상이 아니어도 상을 이루는 경우, 상을 이룬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갑일 경우에, 을일 경우에 그 지지에 임묘진이나 아니면은 그 해자축 해묘미가 이루어져서 목상이 이루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체질을 반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이 저는 일주 희신 용신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런 이론을 갖다가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은 잘못해서 저는 일주 희신 용신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다. 이 말은 이 전상을 잘못 해석한 게 맞으나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러한 경우 상관생제격이나 관인상생격이나 재관변경격이나 이런 경우는 전상은 아니지만은 아니 여기에서 전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상은 아니 대부분 아니지만은 이 논리는 맞는 얘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두 개의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사주를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